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드저니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네, 한 달 정도 되었죠. 지난 업데이트 이후에 5.2 버전의 업데이트가 오늘 있었는데요. 미드저니 공식 발표를 보셔도 되지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변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괄목할 변화들은 이제 녹색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글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원문 그대로 옮겨놨고요.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미지가 좀 더 미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좀 더 샤프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생성을 해봤더니 전 버전에 비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개선된 그런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문맥 이해도가 좀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부가 설명을 좀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라이즈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0에서 1000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에 대한 강한 효과가 이번 버전에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높은 베리에이션 모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shorten이란 명령어를 치면 프롬프트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줌아웃 기능 이것도 생겼으니까 차차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에 들어와서 세팅스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 세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5.2 버전이 생긴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가 생겼고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바뀐 버전의 이 세팅 값을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이제 생성했던 이 인테리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로운 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좀 풍부해졌고 좀 디테일이 많이 살아난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 버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요건데요. 미적으로 좀 더 강화되었고 이미지가 좀 더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비교해 볼게요. 5.1 버전과 5.2 버전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5.1 같은 경우도 좋은 툴이었는데 5.2가 훨씬 더 이미지가 더 풍부하고 깊어지고 그리고 미적으로도 빛 같은 것들이 표현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느낌도 잘 주고요. 지금은 이게 확대를 할 수 없지만 확대를 해보면은 이미지가 좀 더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또 다른 예시에서 보면은 플래시가 요즘 영화 상영 중이죠. 재밌게 봤는데요. 아무튼 5.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사람 눈이 또 발전한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5.1도 좋았는데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5.2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인물 묘사가 됐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풍부한 이미지와 이미지 상에서 더 깊은 느낌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테일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5.1 같은 경우 로우 모드가 있었잖아요. 5.2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해서 또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없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하고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가 뭘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거를 선택하면서 생성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험 데이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생성을 하겠습니다. 대신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로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크게 한번 열어볼게요. 네, 확대해 보니까 너무 멋지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네요. 아까 사진하고 그게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베리에이션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이고요. 이건 베리에이션이 낮게 설정된 모습인데 인물 사진에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고요. 사실 여기 인테리어 사진에서도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스타일라이즈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죠. 0에서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포트레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200일 때 이런 모습이죠. 300일 때 이런 모습이죠. 변함은 없어요. 스타일 면에서요. 네, 어떻게 보면 S가 높아질수록
좀 더 성숙해지는 느낌은 듭니다. 이제 400으로 갈 때 확 성숙해지죠. 그리고 500으로 갈 때 더 성숙하고 좀 세밀하고 그런 어른의 느낌, 딱딱한 느낌이 좀 납니다. 600으로 가면 좀 더 이제 패션의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 500기점으로부터 사실 여자만 나왔다가 이제 남자도 나오고 좀 더 다변화가 되죠. 모자도 쓰고 하는 그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제 얼굴에도 이제 변화가 좀 있고요. 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700, 800, 900으로 갈수록 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 이제 900하고 700하고 남자가 좀 비슷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자는 변함이 없고 네, 이 여자는 또 얼굴 방향을 좀 바꾸고요. 네, 그러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 가게 되면은 아까와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림 생성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에서 500 정도에서의 큰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자,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업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스케일 하면은 기존과 다른 그런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very strong, very subtle. 자, 이게 생겼죠. 자, 용어 뜻으로 해석하면 이거 미묘한 변화고요. 이거 강한 변화라고 하는데 자,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강한 거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변함없이 그냥 전송 누를게요. 동시에 진행할게요. 서틀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게 서틀 변화인데요. 조금씩은 달라져도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롱 베리에이션을 보게 되면 자, 크게 볼게요. 자, 보면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죠. 각각 그림이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이쪽 창에 갔다 오른쪽 창으로 갔다가 가구 배치도 달라지고 의자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5.2의 변화가 좀 멋진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러면은 자, 이 이미지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또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또 새로운 게 줌아웃 기능이 생겼습니다. 줌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 최근 제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것이 뭐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의 인페인딩 라마라는 기능으로 활용해서 다른 여백을 채워주는 그런 AI 성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저니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2배로 한번 줌아웃을 늘려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구조인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 궁금하네요. 자, 작업을 기다려 보고요. 네,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이 면만 봤었죠? 이렇게 작은 면만 봤었는데 나머지 면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2배로 해주니까 정말 광활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이미지였죠? 이런 이미지였는데 자, 이렇게 넓어진 실내를 완성해줬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크게 이질적인 면도 없고 워낙 잘 만들어졌죠. 분석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의 크기가 2배로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자체로 또 업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봤더니 크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1024가 되는 것이고요. 1024에서 다만 이 이미지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가서요. 아까 이제 확인해봤죠. 이제 미묘한 변화 같은 경우는 인물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굴 크게 변함이 없죠? 머리카락이 조금 변한 거 외에는 크게 변함 없는 그런 이미지를 뽑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든지 아니면 고개 모양이 바뀌든지 머리 모양이 바뀌든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물이든 인테리어든 이러한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줌아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포트레이트를 하나 뽑아 봤고요. 자, 2배로 줌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또 줌아웃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또 줌아웃을 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주변 환경이 점점 커지죠. 자, 여기서 또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이 작은 인물이 이만큼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예요. 정말
붐이 된 거죠. 이렇게 커지면서 사실 이미지 왜곡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게 생기지 말아야 될 건데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생성하다 보면은 원래 크기의 한 100배까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미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죠. 좀 더 이미지가 세밀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런 거 확인해 봤고요. 스타일라이즈에 대한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같은 경우도 확인해 봤고요. 줌아웃도 방금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 안 해본 게 이제 쇼튼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까지 하고 5.2의 변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다시 미드 전위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줌아웃 같은 경우는 1배에서 2배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0.5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뭐 1.7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려면 이 커스텀 줌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쇼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대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슬래시 누르고요. 쇼튼 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굳이 그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프롬프트가 좀 더 이 그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차지할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쇼 디테일을 눌러줍니다. 쇼 디테일 누르면 이 인테리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자, 숫자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 편하죠. 그 다음에 럭셔리가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2K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내가 사용했던 프롬프트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하고 없는 것들은 좀 과감히 빼고, 그렇게 하면서 프롬프트를 잘 정리하면서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계속 그림 툴이 발전하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쓰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용하고 승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